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과학의 레알자본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이동은 사고방식의 변화도 함께 가져왔는데요. 그러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빨리 뛰거나 오래 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은 신체적 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동물의 힘을 빌리거나 햄목과 돛담배 등을 만들어 이동수단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혼자 자유롭게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인간도 있기 마련이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20세기 개인의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는 비행기와 자동차의 등장은 이러한 인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동수단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거듭된 파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철도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가져왔고 아부와 뱃사공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출퇴근길의 버스와 지하철은 인간을 마치 어머니의 마음으로 담은 도시락처럼 꾹꾹 눌러 담아 미명과 한숨으로 요동쳤으며 꽉 막힌 도로 위 내가 있는 차선만 막히는 것만 같은 기분에 금쪽하던 시간을 허비할 때마다 이게 실화인가 싶은데요. 비록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의 발전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자유와 만족을 주겠지만 향후 자동차 이용의 증가로 인해 보다 더 혼잡한 도로 상황이 될 것임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앞장서서 발전시켰던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또한 이 기술들이 앞으로 골칫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감했습니다. 평소처럼 바쁘게 출근하던 2016년 어느 날 짜증이 머리끝까지 솟구친 앨런 머스크는 당장 트위터를 켰습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터널을 뚫는 기기를 사서 땅을 파버리겠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승강기를 이용해 지하터널로 이동하는 내용의 하이퍼루프 알파라는 제목의 논문을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거미줄과 같은 3차원 터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스케줄의 2%만 할애하는 취미로 터널 뚫는 회사 더 보링 컴퍼니를 설립하더니 곧장 스페이스X 본사 내에 폭 9.1m, 길이 15m, 깊이 4.6m의 테스트용 터널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비를 털어 LA 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4.3km 길이의 터널을 완공하고 테스트 주행까지 마침으로써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전시관을 지하에서 연결하는 베가스 루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하이퍼루프를 통해 교통 원작과 여행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더 보링 컴퍼니의 계획에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었죠. 그러나 실제 탑승자의 후기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생각보다 레일이 울퉁불퉁해서 자동차 내부는 심하게 요동쳤고 속도 또한 알려진 것보다 느린 시속 40마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이퍼루프가 갈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링 컴퍼니의 전기자동차용 지하터널은 많은 과학자 및 공학자들에게 하이퍼루프 발전을 향한 영감을 주었죠. 사실 하이퍼루프는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떠올린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1799년 영국의 엔지니어 조지 매드허스트가 처음으로 튜브 형태의 운송관을 이용하여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때로 돌아갑니다. 그는 밀폐 튜브와 내부의 공기 압력을 이용한 수송 시스템에 대한 책을 출판하기도 했죠. 후대 과학자들의 연구 끝에 1824년에는 튜브 내부의 공기 압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이 존 밸런스에 의해 특허 출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다른 분야에까지 알려져 문학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소설가 줄 베른이 자신의 소설 파리스 인 더 20th 센츄리에서 터널과 압축 공기를 이용한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 쓰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알프레드 엘리비치가 터널 압축 공기 열차라는 명칭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뉴욕의 지하에서 실제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미국의 엔지니어 로버트 고다드에 의해 진공 튜브에 자기 부상 개념이 더해졌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한 것이 스위스 국가교통 프로젝트 스위스 메트로였습니다. 터널 내부를 0.1기압으로 낮추고 자기 부상을 통해 열차를 시속 500km로 운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 또한 MIT 연구진이 뉴욕과 보스턴을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진공터널 자기 부상 열차 시스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죠. 하이퍼루프랑 하이퍼소닉 극초음속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의 하이퍼와 진공터널 안에서 열차가 순환한다는 루프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직경 3m 안팎의 밀폐된 튜브 형태로 만들어진 운송관 내부의 기압을 낮추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자기 부상 및 추진 시스템을 이용하여 캡슐 형태의 차량이 시속 1000km 이상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제5의 교통수단인데요. 하이퍼루프는 접촉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튜브 밑면으로부터 부상시키고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완전한 진공 상태는 아닌 1000분의 1기압의 진공에 버금가는 상태, 즉 아진공 상태를 갖춘 튜브 안에서 이동시킵니다. 원천적인 저항 요인들을 배제시켜 속도의 한계를 끌어올리는 것이었죠.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때문에 하이퍼루프의 핵심 기술은 튜브의 재질과 튜브 내부의 컨디션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첫 번째로 튜브 재질입니다. 내부 진공도 유지를 위해 가장 적합한 소재로 꼽히는 것은 철강이었습니다. 접합과 진공 유지, 보조 설비 추가에 유리하지만 단점 또한 존재했는데요. 밀폐된 튜브 내 통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자기파 대부분을 반사하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소재의 발전과 함께 철강을 대체할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었는데요. 특히 탄소섬유 복합재는 경량성과 하중을 견디는 데 탁월하여 철강을 대체할 강력한 후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질만큼 그 내부의 컨디션 조성도 정밀해야 합니다. 캡슐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진공 튜브 내부에 공기 주입구를 개방하여 공기가 주입되는 동시에 캡슐 전면부에 설치된 공기 감속기를 통해 속도를 단번에 감속하는 것이 하이퍼루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속 시에 발생하는 피크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중요한데요. 이를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시켜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튜브 외부를 태양광 패널로 설치하고 주변의 풍력단지 전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이퍼루프는 공학과 응용과학의 기술들이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문융합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퍼루프는 우리 삶에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역사적으로 그래왔듯 시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를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부산 간의 통행이 5시간 정도 소요되다가 KTX가 등장한 뒤로 약 2시간 4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국내형 하이퍼루프인 하이퍼튜브를 개발 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축소형 주행시험을 통해 하이퍼튜브가 시속 1000km를 달 수 있다는 성과를 입증했는데요.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20분 만에 오갈 수 있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항공기처럼 복잡한 탑승수속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퇴근하고 부산에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줄어들면 심리적인 거리까지 줄어들게 되듯 아마 몇십 년 뒤에는 강남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토공간 이용, 통행 패턴, 교통수요의 증감은 너무 많은 요소가 겹쳐져 있고 이에 따른 상반된 의견도 존재하기에 쉽게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루프가 가성비만큼은 보장할 것이라고 앨런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 철도공사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하이퍼루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죠. 국내에서도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우리나라에 알맞은 교통수단이라 판단하고 하이퍼루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니 용량 한계는 있지만 설치 비용에 있어서 고속철도보다 37%나 낮아 투자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하이퍼루프가 자리 잡은 이후 짧은 거리에서도 비교 우위를 가지기 시작하며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최고 제한 속도를 높이려는 경쟁으로 이어져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앞으로의 교통수단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한 걸 넘어 무엇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막대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하이퍼루프의 가속에 사용되는 선형유도 모터는 튜브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충전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항공기의 8%, 고속철도의 30% 수준이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탁월하고 소음도 없으며 연료비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기상 조건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운송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국이 적극적으로 트럭 대신 화물 운송용 하이퍼루프를 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테크 스타트업 에그웨이가 직경 90cm의 자기 부상 열차 터널을 지하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옆쪽에도 배치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다는 계획을 제안했죠. 이제 하이퍼루프는 더 이상 영화나 소설에서 볼 법한 가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극복해야 할 단점과 한계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일수록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하이퍼루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하이퍼루프 연구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시속 1200km로 운행하는 하이퍼루프가 곡선 주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입니다. 회전운동에 대한 가속도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탑승객들이 견디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거의 고속전투기를 비행하며 겪는 가속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격심한 진동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라면 거의 직선주로만 가능한데 국내의 경우를 고려하면 다소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직선 운행이 가능하겠지만 약간의 커브주로로 가고자 할 때는 속도를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더불어 하이퍼루프 연구진들의 도전적인 목표는 초음속에 가까운 속도가 일으키는 판트로비츠 리밋, 즉 공기질식에 대한 해결입니다. 공기질식은 기체역학에서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이 현상은 튜브 내부를 진공 상태로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세한 공기가 남아있어 열차와 튜브 사이에 공간이 좁아지고 열차의 속도가 초음속에 가까워지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탁 하고 막히는 것입니다. 주사기에 피스톤을 밀수록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바깥의 공기 압력보다 커지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으면 피스톤이 밀려나오려고 하죠. 그렇듯 하이퍼루프의 고성이송에 따른 튜브 내부 단면적인 변화로 캡슐 앞부분에 공기가 압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앨런 머스크는 캡슐 전면부에 압축되는 전단부의 공기를 후단부로 배출시키는 용도로 팬을 장착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팬을 통해 얻은 공기는 또한 캡슐 바닥으로도 분출하게 되어 캡슐이 튜브 내에서 공중부양하는 것을 돕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공기 부상 방식은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인 기존의 자기 부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캡슐과 튜브 내 공기 사이의 마찰력으로 인해 생기는 상당한 열은 하이퍼루프 내의 장치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조의 특성상 기존의 열차 분기 제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난점도 있습니다. 그 밖에 밀폐된 내부 구조 탓에 응급상황 시에 대처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탑승객들이 느낄 폐쇄감 해소를 위해 차량 천장에 가상으로 구현된 하늘과 오로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여러 하이퍼루프 개발사들이 제안하고 있죠. 이 모든 고민들을 안고 그 최전선에 있는 머진 하이퍼루프가 라스베이거스 인근 네바다 사막에서 2020년 11월 8일 첫 유인주행에 성공했습니다. 2030년까지 상업주행을 목표로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를 12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노선도 빌드업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하르트 하이퍼루프는 네덜란드에서 30m 규모의 시설에서 최초로 하이퍼루프의 노선 변경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한편 놀랍게도 한국은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를 제안하기 4년 전인 2009년부터 튜브 트레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물 크기보다 축소 제작한 시험 운행에서 최고속도 시속 1019km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포스코는 타타 스틸과 하이퍼루프 상용화의 지름길이 튜브 제작 기술에 달려있는 만큼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핵심 장치 개발 4년 플러스 시속 1200km 이상 만들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6년, 즉 10년. 향후 10년 뒤면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기술을 가진 한국형 하이퍼루프 하이퍼튜브가 개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난 짜증 하나로 시작한 하이퍼루프의 트리거. 앨런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내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슬퍼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속도부터 환경까지 책임지려는 하이퍼루프라는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저절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서 인간을 구해내기 위한 과학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이퍼루프가 가능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래를 믿고
바꾸고자 하는 노력 덕분 아닐까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현재를 질주하는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하이퍼루프보다 더 조급한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